건설 기계 기술사 경향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설 시공, 건설 기계 시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 기계 시공에 대한 것은 최근에 많이 이렇게 지방자치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건설, 즉 도로 건설이라든가 지자체의 어떤 그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사업을 그 전개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도로 건설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 신시가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어떤 산업단지 조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지자체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지자체의 이익을 위한다는 자체는 그 지자체에 주가고 있는 주민들의 어떤 그 편리를 어떤 살아가는 어떤 그 환경을 더 개선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그 하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프렌트 산업 분야에 상당히 많은 문제의 어떤 그 출제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렌트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정유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폐기물 뭐 소각 시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그 프렌트 산업의 건설 기계의 어떤 그 빈도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그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그 지구 환경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기후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상당히 그 많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환경의 변화를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는 많은 폭우가 와서 여러 가지 그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야기시키고 또한 겨울에는 많은 폭설이 내려서 결국은 뭐 도심보다는 농촌의 여러 가지 그 비닐하우스에서 생산하는 그런 그 채소류나 농작물에 막대한 그런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제설 분야에 대해서 또한 그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한 3년 전만 해도 그렇게 출제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 그 변화에 의해서 이것이 건설기의 어떤 분야에도 달라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고 또한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건설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을 야기시켜주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분야에 연관된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설 공사를 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그 환경 파괴 요인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넓은 어떤 국토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좁은 국토 안에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환경에 어떤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배제를 하면서 건설을 해 나가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출제가 빈번하게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 그 컴퓨터에 의한 정보화, 컴퓨터에 의한 어떤 전산화에 대한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정보화 사회에 대한 어떤 그 글로벌화,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최근에는 뭐 건설 현장의 어떤 그 감리에 대한 그 보고서를 뭐 다 쓰게 돼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감리 보고서를 직접 본사로 가지고 가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결제를 맡고 확인을 맡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화 이렇게 건설 현장과 본사와
연계가 돼서 그런 것을 네트워크로 이렇게 정보를 발송시켜주고 전송하고 또한 일일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뭐 현장에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되는 그런 보고 체제도 결국은 인터넷에 의해서 전자 결제를 하고 이런 어떤 추세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그 컴퓨터를 모르고 어떤 업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겠죠. 저도 뭐 건설 분야에 근무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개발을 하고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을 하곤 했지만 나이가 드신 분은 어떤 그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꺼려 하시지만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런 시점에서는 나이를 많이 드시던 젊은 어떤 세대든 간에 우리가 어떤 컴퓨터를 항상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배제를 하기보다는 그것을 가장 가까운데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데서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편리한 그런 업무를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건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분석도 할 수도 있고 또한 그런 것을 컴퓨터에서 저장을 함으로써 추후에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도 할 수 있고 또한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에 대한 것과 권한에 대한 것을 분명히 가릴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컴퓨터를 활용한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배제를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재료역학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료역학 분야는 이것도 상당히 그 3년 전 이후에는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는 이 재료역학 분야에도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하시겠지만 최근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철골 구조물, 조립식 어떤 그런 그 건설 기법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우리 건설에 적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고층 아파트라든가 고층 빌딩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조립식 철골 어떤 그 철 자재를 이용해서 결국은 우리가 건설을 하고 또한 그런 것이 여러 가지 그 내진 어떤 지진에 대비한 그런 그 목적도 있지만은 또한 구조물의 어떤 그 강성 면에서도 상당히 콘크리트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면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재료역학 분야가 상당히 최근에 어떤 그 출제 빈도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재료역학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시고 특히 기둥에 같은 분야, 기둥에서는 자구를 이런 분야는 우리가 어떤 구조물을 세울 때는 반드시 기둥이 들어가죠. 그 기둥에 대한 어떤 그 문제점, 하중의 어떤 문제점, 파괴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건설 기계 엔지니어들도 여러 가지 그 이론적인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출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여기에 또 우리가 재료역학 쪽에 보면은 이제 와이어 루프. 이 와이어 루프는 뭐 여러분들이 어떤 그 시험에서는 전혀 빠지지 않는 어떤 그런 단골 메뉴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죠.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와이어 루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건설 기계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도르래가 들어가고 또한 뭐 여러 가지 그 와이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기중계도 사용하고 또한 뭐 크레인에도 사용하고 많은 부분에 와이어 루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그 동력을 전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 와이어 루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죠. 또한 이 와이어 루프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안전사고가 또한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와이어 루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뭐 시험 문제가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계속 출제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공부를 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그런 문제는 파괴와 연관된 그런 부분, 파괴와 연관된 그런 어떤 그 이론, 또한 이것이 어떤 그 실물에 적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또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괴라는 것은 최근에 또한 많이 우리가 대두되고 있는 그런 그 이론 부분의 그 하나지만은 파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건물의 붕괴가 되고, 또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기에 판단을 함으로써 어떤 그 안전사고를 그 예방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프로페셔널 엔지니어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어떤 재료학 분야에 빈도수가 상당히 많아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셔야지 됩니다. 또한 재료학 분야에서도 이제 그 집중계수도 전부 다 위에 있는 어떤 그런 이론과 연관된 건데요. 집중하중은 결국은 어떤 파괴도 연관이 되죠. 결국은 크랙을 조장시키고, 어떤 한 부분에 하중이 집중이 됨으로써 그 구조물의 가장 약한 그런 부분에 크랙이 진전되고, 그 크랙이 진전됨으로써 결국은 건물이 붕괴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그것이 발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최근에 또한 많이 이렇게 출제가 되는 분야가 기계 설계 쪽입니다. 그래서 기계 설계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 설계학도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지만은, 특히 이 베어링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건설 기계 모든 그 어떤 그 운동하는 부위는 전부 다 베어링이 다 삽입이 돼 있죠. 그래서 결국 베어링을 쓴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기계가 전부 다 마찰에 의해서 마찰을 어떤 받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기계가 운동을 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P라는 힘으로 여기서 잡아당기면 결국은 마찰력 F라는 것은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모든 메커니즘이 전부 다 회전하고 어떤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는 마찰을 받으면서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그 마찰을 어떻게 하면은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어링을 쓰고, 베어링에도 롤러 베어링을 쓸 거냐, 볼 베어링을 쓸 거냐, 뭐 여러 가지 슬라이드 베어링을 쓸 거냐, 면 접촉이냐, 선 접촉이냐, 라인 접촉이냐, 이것은 결국은 마찰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거기에 관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하중이 어떻게 받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베어링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마찰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마찰이 크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동력 손실이 그만큼 유발시킬 수가 있고, 동력이 그만큼 손실이 된다는 것은 어떤 모터를 쓰면은 전기료가 그만큼 상승될 거고, 우리가 어떤 내연기관의 그 엔진을 사용해서 기계를 구동을 한다면은 결국은 기름값이 많이 상승할 거고, 이런 것과 전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되고, 또한 여러 가지 그 동력 전달 장치, 동력 전달 장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뭐 기어가 있고, 그 다음에 체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벨트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런 동력 전달 장치에 관계된 그런 문제도 출제가 빈번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동력 전달 장치를 어떤 것을 쓸 거냐, 이런 것은 기계 설계에서 충분히 거기에 어떤 이론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그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그 동력 전달 장치를 사용해서 그것을 그 기계에 적용을 할 거냐, 그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거리, 어떤 그 단거리의 축과 축 간의 거리가 상당히 짧은 데는 우리가 기어를 사용하고,
기어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그 기어도 뭐 내대할 포스를 받는 거냐, 트러스트 하중을 받는 거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기어를 선택해서 사용할 거냐, 이런 고속으로 회전한 거냐, 저속으로 회전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또한 기어를 선택을 해 줘야 되겠죠. 그런 어떤 방법이 있고, 또한 뭐 축간거리가 약간 떨어진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체인과 벨트를 사용하지만은 체인과 벨트의 어떤 그 상태에서는 또한 견해 차이가 상당히 많죠. 체인은 결국은 드라이빙 유니트, 팔로잉 유니트, 즉 구동축에서 종동축으로 정확한 어떤 회전 속비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체인을 사용하고 있지만, 체인은 여러 가지 고속을 회전할 때 소음이 발생하고 또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런 것은 어떤 기계 시스템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 그것을 우리가 선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벨트 같은 것은 구동축과 종동축에 약간의 그 속도비가 차가 있어도 크게 무리가 없는 부분, 또한 여러 가지 그 안전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은 우리가 벨트를 사용을 해서 동력을 전달을 하고 있지만, 벨트 중에도 타이밍 벨트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는 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모든 어떤 벨트에 V벨트나 팽벨트 이런 부분은 종동축과 구동축의 그 속비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그런 부분, 또한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우리가 벨트를 사용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위 기어에 대한 어떤 기어에 대한 그런 그 부분, 그런 것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유체역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체역학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이 출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레이놀드 수, 즉 우리가 이제 레이놀드 수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어떤 층류와 난류를 구분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레이놀드 수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레이놀드 수 남바 R2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2100을 기준해서 그 이하면은 우리가 라미나 플로우라고 그러고, 그 이상이면은 우리가 터블런트 플로우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층류와 난류를 구분하는데 우리가 레이놀드 수를 사용을 해서 그것을 구분할 수가 있죠. 또한 문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놀드 수의 어떤 그 주어진 어떤 수치에 의해서 이것이 층류인지 난류인지 그것을 판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제시한 어떤 그 파라메타, 변수에 대해서 값을 구해라, 그런 문제도 출제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이놀드 수에 관련된 내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라고, 또한 최근은 여러 가지 그 유동의 어떤 해석에 대해서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유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건설의 어떤 유체뿐만 아니고 공기의 어떤 그 유동, 뭐 이런 것은 앞에서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층화, 아파트라든가 빌딩이 고층화되고, 또 거기서 살아가는 어떤 그 주거 환경, 이런 것이 여러 가지 그 공기의 어떤 그 흐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결국은 그런 것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어떤 그 고층화가 되고 어떤 고층 빌딩이 건설이 돼야지 거기에서 사물을 보거나 주거하는 사람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유동 해석에 관계된 것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연력학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력학 분야는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어떤 그 가열 증기에 의한, 특히 빈축열에서 우리가 어떤 그 온도, 냉난방의 어떤 그 부분에 많은 이런데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빈축열과 냉각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빈축열,
빈축열에 대한 어떤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고, 빈축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관계된 냉각탑, 어떤 냉각탑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됩니다. 이것은 뭐 최근에 건설 기계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그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최근에 어떤 그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직시를 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무조건 어떤 책을 보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산업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가고 있고, 또 건설기계 분야는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직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기술사를 대비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책에 있는 내용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수많은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다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그것을 쓸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정확하게 자기의 어떤 포인트, 즉 목표물을 정확하게 찾아가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찾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알아도 출제가 되지 않는 그런 많은 부분을 아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목적에 벗어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런 이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되겠지만, 실제 여러분들의 중요한 목표는 건설기계 기술사를 취득하느냐에 거기에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혹 어떤 분들은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축약을 짧게 해주라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분량이 너무 적다,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그 어떤 사람의 어떤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판단하는 기술사에 대비하는 그런 준비 방법은 가장 짧은 시간에 어떤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상당히 나이를 많이 드시고 또한 그 현장에 상당히 중역을 맡고 계신 분이 많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어떤 공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결국은 퇴근을 하고 집에서 나름대로 그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공부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어떤 직장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상당히 피곤하고, 또한 아침에 또 출근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악조건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어떻게 구축을 해 나가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유체기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유체기계도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유체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결국은 펌프, 이 펌프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펌프 분야, 이 펌프 분야는 뭐 여러분들이 아주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마력을 구한다든가 펌프의 여러 가지 그 현상들, 이런 부분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비교 회전도, 이런 어떤 무차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펌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이런 펌프는 건설 기계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이렇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뭐 유체 기계도 그렇고 소방 설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건축 기계 설비도 그렇고, 전부 다 어떤 다 연관이 돼 있죠. 이 산업이라는 것은 나중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학문이라는 것은 한 분야에 어떤 그 장애물을 치고 그 분야에만 이것이 활용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 다 네트워크처럼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 또한 유체기계를 여러분들이 아주 잘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산업기계설비 기술사도 또한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문이라는 것은 서로 연관돼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단지 어떤 편리성 면에서 기술사의 종목을 국한되게 학문에 대해서 어떤 과목을 설정할 뿐이지, 그 학문이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유체기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펌프에 대해서는 아주 완벽하게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건설기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는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앞에서 건설기계 시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어떤 그 사회 변화, 즉 재활용 부분에 대한 어떤 건설기계,
또한 아스팔트와 콘크리트의 어떤 그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많은 건설을 계속 하겠지만은 이 건설 기계 분야는 지금 기존에 있는 건설의 어떤 건물을 그것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건설 자재에 대한 각종 건설 기계들, 또한 아스팔트와 콘크리트의 어떤 도로 포장에 대한 도로공사에 대한 그런 건설 기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환경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또한 지금은 아직은 그것이 법제화가 되지 않았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머지않아서 아파트의 어떤 재건축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폐자재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법으로 그것이 규정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는 각종 건설 기계들이 많죠. 그런 부분과 연관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시고, 또한 앞에서 언급했지만은 어떤 준설선, 준설 분야와 연관돼서 또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많이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충격식 다진기계라든가 세석기,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특히 크레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크레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도 많이 유발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익히 알고 있듯이, 이런 부분, 어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건설 기계들, 또한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최근에 활용되고 있는 그런 건설 기계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내연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연기관은 3년 전에 어떤 출제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는데, 최근에는 이 내연기관이 상당히 이 과목이 어떤 출제 경향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재료학 분야나 기계설계 분야는 많이 늘어나고 이 건설 내연기관 분야는 상당히 축소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여러 가지 건설기들이 내연기관에 의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내연기관 분야가 상당히 출제의 어떤 빈도가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건설공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건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어떤 재건축이나 이런 데 의해서 발생하는 폐자재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공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어떤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래서 첫 번째는 재활용. 이거는 재활용이라는 것은 건설 자재의 어떤 재활용이 되겠죠. 또한 여러 가지 공사를 하면서 환경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부분.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어떤 민원이 발생할 수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한 폐기물 이런 부분도 출제가 됐고, 또한 여러 가지 우리가 도로공사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산업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도로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계획을 하고 있지만은 도로공사에 의한 여러 가지 환경 파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파괴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예를 들어 천성사회라든가 새만금 사업, 이런 것들의 어떤 이슈가 돼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유공업 분야. 유공업 분야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건설기에 사용이 되고 있죠. 결국은 유공합 부분을 빼면은 건설기는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공합 분야도 상당히 중요하죠. 유공합 분야. 그래서 유공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한 공부를 유체기계처럼 유체기계 펌프처럼 거의 완벽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 유공합 분야로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됐죠. 또한 뭐 건설 장비 중에 유공합의 장비 중에 예를 들어 유공합 회로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셔. 이런 것들은 뭐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되고 또한 여러 가지 그 기호 유공합 기호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건설 기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보수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유공합 그 기호 회로도를 여러분들이 하이드롤 시스템에 대한 서큐트 보드 즉 그 유공합 회로도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회로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결국은 유공합에 각종 사용되고 있는 밸브류, 액추레이터, 모터, 펌프 이런 부분에 대한 기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그 유공합 회로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유공합 분야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배관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필드에서도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윤활 분야 윤활 분야도 뭐 위에 유공학과 연관되게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마모의 특성에 대해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최근에는 바이브레이션 어떤 진동학에도 간혹 그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게 출제된 것이 용접 분야. 이 용접 분야도 상당히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뭐 건설기에서는 용접을 제외하고는 또한 여러 가지 그 결합에 상당히 어떤 그 배제하고 말할 수는 없죠. 그만큼 용접 분야에 출제가 되고 있고 특히 여러 가지 용접 재료에 따른 그 용접의 특성, 또한 용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발생되는 현상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기계 재료도 출제가 최근에 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재료 중에서도 여러 가지 그 현상들, 뭐 가공 경화라든가 FC 선도, FC 선도 같은 것은 다른 분야에서는 상당히 많이 출제되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철, 탄소, 상태도 이것은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건설 기계까지 이것이 출제가 되고 또한 부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 이것은 상당히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에서 언급했지만 여러 가지 철골 구조물에 따른 그런 것과 서로 다 연관이 되어 있죠. 결국은 그래서 코레전, 어뢰전 뭐 이런 그 어떤 산화 부식의 현상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타 부분은 건설 안전에서도 출제가 됐고 비파괴 분야, 비파괴 분야는 상당히 또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많은 어떤 이론이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비파괴 종류가 건설 기계에 적용되는 그런 부분 이런 것은 출제가 빈번하게 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이해야 될 그런 분야가 기계 제작법인데 기계 제작법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기계 제작법까지 건설기의 어떤 영역이 넓혀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계 제작법에도 드레싱, 그 다음에 공구의 마멸 이런 것은 기계 제작법, 기계 제작 기술사의 어떤 아주 꼭 중요한 그런 문제들인데 결국은 건설 기계까지 이것이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경향으로 지금 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계 제작법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포괄적인 부분에서 한번 공부를 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은 전기공학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C와 DC 모터의 어떤 특성과 종류별 그 어떤 사용 적용 방법 그런 부분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 21세기의 어떤 그 건설의 그 시스템이 산업의 시스템이 한 분야에 이렇게 연관돼서 이것이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 시스템이 여기에 있다면은 이것은 바로 21세기의 어떤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는 우리가 건설기계의 어떤 분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분야에 관련된 내용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건설 시공도 있고 건설 기계도 있고 앞에서 얘기했던 뭐 유체기계, 재료화 또한 뭐 여러 가지 또 과목들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어떤 건설 기계 이 출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은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결국은 21세기 어떤 산업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또한 그 분야에 대해서 이슈가 되어 있는 문제가 어떤 건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건설기계의 어떤 그 기술사 시험을 대비하는 사람이 결국은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서 또한 시험에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서 공부를 하고 결국은 답안 작성을 할 때 그것을 다 여러분들이 답안으로 작성을 하면 좋겠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르게 되면 상당히 당황하고 자기가 아는 것도 결국은 어떤 문장으로 표현을 제대로 못해서 답안 작성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건설기계 기술사 사이버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배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